이번에 건대 실기대회가 끝났어요. 근데 건대 실기대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엣지 쪽집게 오범준 선생님을 끌어다가 앉혀두고 이쪽 어쨌든 강제로 앉혀두고 저희가 건대 실기대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대 실기대회를 완벽하게 풀어주실 엣지 쪽집게 오범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범준입니다. 건대 그쵸? 건대 실기대회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무난하게 풀어 들어갔던 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건대 이번 실기대회 주제들을 보면서 조만간 이제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하겠지만 크게 느껴진 점은 건대 역시 정말 대단하다. 건대 역시 본인들의 가장 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실기, 그 다음에 실기 대회, 입시 이 상황에서 생겨나는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전 정말 건대에게 일단 큰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가르치시는 일선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아이들 목소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선생님들도 뭐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것 같으니까 문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이제 건국대 실기대회 이제 1부는 이번에 예비반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나가서 이제 풀고 왔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비반 학생들 들어간 이제 1부를 보니까 기존과 뭔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았었어요. 문제 먼저 보면은 말굽자석과 이제 컬러가 들어간 이제 클립들이 나왔고요. 문제가 제공된 사물들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조건 및 주의사항도 기존과 별 다르게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과 되게 비슷한데 예비반이라서 난이도를 갑자기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지금 현재 건대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아주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물을 그냥 외형으로서만 관찰한다는 것이에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쌓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정확한 용어로는 크러스팅이에요. 크러스팅을 그냥 무조건 모든 물체를 크러스팅하게 시키는 학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굉장히 크게 그려서 한 물체, 양재를 굉장히 크게 그려서 묘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건대 채점장에 가면 이런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카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절대 그런 그림 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우리가 늘 내줬던 문제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다르게 다뤘느냐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예비반 문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결력이나 아니면 화면을 어떻게 예쁘게 구성하느냐 이런 키워드보다도 얘가 말하는 기능적 특성이라는 거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그거를 표현했느냐, 그게 결국에는 평가의 키워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완결력은 중요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완결력의 높이의 차이일 뿐이지 완결력은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해요. 지금 건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형이다 완결력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진다 적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주제 또는 소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침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립의 색상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지금 미술학원에서 가장 오류를 범하고 있고 학생들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물을 그대로 그리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근데 사물을 그리게 되다 보니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그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이 클립들의 색깔을 보면 컬러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고채도들이죠. 그 다음에 말굽자석의 블루와 레드도 굉장히 고채도예요. 이 고채도들의 향연들 안에서 클립을 어떤 색상을 얼만큼을 초이스하고 얼만큼을 포인트 컬러로 쓰고 하는 어떤 색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주제였어요. 저는 준씨한테 좋은 주제였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가 기준에서 색상 표현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니라 색상들을 활용을 하는 그쵸. 능력. 초이스에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2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풍선이랑 T라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보여준 이제 도화지 자체가 세로인데 그 전에 있는 뭐 말발굽 자석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사물 배치하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주제 같은 경우는 풍선이 터지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 촛불 이미지 표현도 가능하고 공기가 주입된 것 등등 이 소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자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애들이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범주로 둬야 될지 아이들이 많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티라이트에 초를 켰겠죠. 그 다음에 불을 대면 풍선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상황에 의해서 서로 유기적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학생들이 얼마큼 상상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항상 정말 동그라미 5만 개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 내용들이 발전을 해서 현재 이 입시반의 대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상이라는 파트요. 상상력은 근거가 있어야 해요. 후에도 얘기했지만 논리적인 근거 안에서 생각 얼만큼을 생각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는 풍선에 불을 댔을 때 실제로 선생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풍선에 불을 댔을 때 이게 풍선이 어떻게 터질까?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사진 기사들도 아니고 이거 실제로 정확하게 다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유추해서 학생들이 얼만큼 납득될 수 있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될 수 있게 표현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것들인 거고요. 물론 아까 마찬가지로 고체도 옐로우와 블루의 어떤 색상 배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초는 켜져요. 풍선은 둥둥 떠 있어요만이 아니잖아요. 뭐 바람 빠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서로 간의 관계들 어떤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납득되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라서 문제 되게 무난하지만 되게 오히려 일부보다는 좀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반의 문제는 기능적인 측면의 고려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주 그냥 쉐입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요. 근데 이쪽에서의 이 학생들 그 준시반 문제는 오히려 입시반 문제보다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쉐입은 당연히 이것들이 다 갖추고 있잖아요. 복잡한 쉐입만이 쉐입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풍선의 모양 얘네들이 다 쉐입이에요. 이게 세로로 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놓여져 있을 때 쉐입도 다 쉐입이라서 쉐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이해, 그 다음에 색채에 대한 이해,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개연성, 유기적인 관계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난이도로 따지면 입시반 문제보다는 준시험 문제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